안녕하십니까, 최정희 원장입니다. 7장 상태공간법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상태공간법인데, 보세요. 우리가 2장부터 이렇게 제어공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거, 입력과 출력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전달함수가 있는데, 이 전달함수에 의해서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공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공간법은 뭐냐면,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요.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가 있고, 그럼 과거가 있었고요. 현재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어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제어계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여기서 끝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하는 이 상태공간법은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공간법에서는 보세요. 1번에 상태방정식이 나옵니다. 상태방정식 보세요. 상태방정식은 말이 좀 어려워요. 개통방정식이 n차 미분 방정식일 때, 개통이 주어진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일 때 이것을 n개의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태 방정식은 행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어진 방정식이 3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3개의 1차 미분 방정식, 4개의 4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4개의 1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상태 방정식 하는데 주어진 것이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지면 이 미분 방정식이 만약에 3차다, 3차 미분 방정식이다 그러면 3개의 1차 미분 방정식의 1차 미분 방정식의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상태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 방정식을 구하잖아요. 이 상태 방정식 구하면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면 상태 천이 방정식 혹은 상태 천이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 다음 장 보시면 상태 천이 행렬 있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으로 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상태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답 찾는 방법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답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상태 천이 행렬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태 천이 행렬의 개념, 그 다음에 상태 천이 방정식의 형태, 특성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실제 상태 천이 행렬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찾는 문제는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문제 풀이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연습 문제 나옵니다. 그때 대략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보통 이러면 한 문제 푸는데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상관없지만은 가제어 가관척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문제 푸는데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것도 연습 문제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개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답 찾는 요령을 위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걸 보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상태 방정식인데, 상태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보세요. 상태 방정식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3개 n차 미분 방정식이면 n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 따라서 상태 방정식 형태는 이렇게 돼요. 요거 점이 미분이라 보시면 돼요. 점을 미분이라 보면 됩니다. 요 놈은 미분 방정식은 a에 xt 플러스 b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서 rt라고 되어 있습니다. rt. 이런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A를 뭐라고 했어요? A를 뭐라고 했다? 시스템 행렬이라고 그래요. 지금 분명히 방금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상태 방정식인데 이 상태 방정식을
n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행렬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은 이 A라는 시스템 행렬과 B라는 제어 행렬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어 행렬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이 시스템 행렬 A가 중요해요. 용어도 조금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스템 행렬과 제어 행렬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상태 방정식인데 우리가 주로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상태 방정식에서 시스템 행렬과 제어 행렬을 구하는 것, 이것을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R1, R2, R3라는 입력이 들어가면은 상태 변수 얘는 X, Y 요거 있죠? X 요 놈을 상태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 C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봅니다. 이거 조금 과정 복잡한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 찾는 방법 마지막 알려드릴 겁니다. 그 부분 더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팔짱 끼고 보시다가 제가 답 찾는 거, 요거 이렇게 답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DT의 세제곱분의 D 세제곱 CT 플러스 3배 DT 자승분의 D제곱 CT 플러스 2배 DCT 플러스 CT는 R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먼저 지금 상태 변수 XT 있죠? XT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XT를 요 CT 있죠? CT를 XT라고 하는 거예요. CT를 X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X2T는 뭐라 한다? 요것이 XT예요. 요 놈을 뭐? X2T. DT분의 D. CT를 XT2T. 그 다음에 X3T는 뭐다? 요거. D2 분의 제곱 C. T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네모아니는 상태 변수예요. X1, X2, X3. 어이구, 여기 X1 빠졌죠? X1, X2, X3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N차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세요. X 뭐라고 했냐? 여기 표현은 X1 T 뭐예요? X1의 미분이란 거예요. 이 X1의 요 점 있죠? 점이란 것은 X1의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분은 뭐냐? 보세요. CT의 미분이죠. CT의 미분. CT의 미분이니까 뭐다? DT분의 DCT. 요 놈의 미분 요거죠. 요 놈은 뭐다? X2T가 되는 겁니다. X1T, X2T. 그 다음에 X2T의 미분. X2T 요 놈의 미분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다? 1차 미분, 2차 미분이죠. 뭐냐? X3T가 되는 겁니다. X3T. 예. 그럼 X3T의 미분은 뭐? 없죠. 뭐냐? X3T의 미분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 놈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 놈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보세요. X3T는 뭐예요? 요것이 X3T겠죠? X3T 미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요 놈 어떻게 표현되느냐? 보세요. 정리를 하면 X3T의 미분은 요게 X3T라는 겁니다. 요 놈을 요 놈을 미분하니까 3번 미분한 게 되는 거예요. X3T는 얼마? 보세요. 요걸 그냥 두고 요거 모두 건너가죠. 보세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CT는 얼마요? 마이너스 CT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CT 얼마? 마이너스 2배 DT DCT 마이너스 3배 두 번 미분입니다. 네. CT 그 다음에 플러스 RT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요 놈을 했는데 마이너스 CT는 뭐예요? 마이너스 X1T고요. 얘는 뭐예요? DT분의 DCT는 뭐나? 마이너스 X2T고 요 놈은 뭐다? DT 두 번 미분하고 있죠? 마이너스 X3T 플러스 R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요 놈을 빼고 다 정리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1T 마이너스 2배의 X2T 마이너스 3배의 X3T 플러스 R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보세요. 정리합니다. 지금 상태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 놈을 참고해 주세요. 보세요. 분명히 행렬로 나타낸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행렬로 나타낸 미분 방정식. 그럼 보세요. 상태 방정식은 행렬로 나타낸 거 x1 t, x2 t, x3 t가 어떻게 된다? 는 보세요. x1, x2, x3 t 또 빼고요. 플러스 요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요런 형태로. 그러면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x1t는 x2t라고 했습니다. x1t는 x2t. x는 행렬 이렇게 가죠. 행렬 이렇게 하는데 x1t는 x2t라고 하면은 뭐다? 0, 1, 0이 돼야 x1t는 0 곱하기 x1 플러스 1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2 하니까 x3죠. 그래서 하니까 뭐다? x2가 나오는 거예요. x2t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x2t는 x3t가 되죠. 그러면 x2t는 0, 0, 1이 되어야만 0, 0, 1이 되어야만 0 곱하기 x1 플러스 0 곱하기 x2 플러스 1 곱하기 x3 하니까 x3t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3t는 뭐예요? x3t는 보세요. 마이너스 1x1 마이너스 1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3 x3에 뭐? 플러스 RT x3만 RT가 돼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0, 0, 1이 되는 겁니다. 왜? 다시 해볼게요. 예를 해보면 x1t는 0 곱하기 x1 플러스 1 곱하기 x2 플러스 0 곱하기 x3 플러스 0 곱하기 RT 해서 x2t만 되는 거예요. x2, 요 t 다 빠졌습니다. x2t는 뭐 x2t는 x3t가 되는 거고요. x3t는 뭐냐?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1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3x3 플러스 R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장의 제목인 뭐다? 상태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FM대로 한 건데 문제에 나왔을 때 모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dt 세제곱분의 d 세제곱 ct 플러스 3배 dt 제곱분의 d 제곱 ct 플러스 예. 그다음에 2배 dt분의 dct 플러스 ct RT 이렇게 됐죠. 보세요. 중요한 거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차예요. 3차에서는 맨 밑에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맨 밑에 보세요. 거꾸로요. 지금 제가 넘기면서 부호가 거꾸로 됐었는데 여기 1이죠. 플러스 1이면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면 마이너스 3이죠.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어떻게? 거꾸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1이 돼요. 1. 모든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행렬의 1차는 2차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렬의 맨 밑에를 2차면 이렇게 됐고요. 3차면 이렇게 되는데 행렬의 맨 밑에를 어떻게? 마이너스 지금 여기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1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는 뭐 여기 그 값이 RT면 1이고요. 1RT니까 2면은 2RT,
3이면 3R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에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태 방정식 자체를 구하는 것은 FM대로 하면 어렵지만은 이렇게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태 방정식 맨 밑에 행렬로 나타낸 거 있죠?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했지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 행렬이고 요 놈은 우리가 제어 행렬이고,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A 있죠? AXT 플러스 BRT 뭐 시스템 행렬 A 그 다음에 제어 행렬 B란 겁니다. 제어 행렬 B.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상태 천위 행렬 보겠습니다. 상태 천위 행렬은 뭐냐면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상태 방정식을 구했으면 그 상태 방정식을 갖고 그 행렬이요. 그것을 갖고 앞으로 이 제어계가 어떻게 천이란 게 뭐예요? 천이 된다. 어떻게 변해간다.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태 천위 행렬입니다. 그 상태 천위 행렬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거보다 더 복잡한 게 상태 천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태 천위 방정식 안에 상태 천위 행렬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봅니다. 한번 볼게요. 입력 RT는 0이고 초기 조건만 주어졌을 때 초기 시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내는가? 즉 초기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계통의 시간적 변화 상태가 뭐예요? 천위 상태예요. 천위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식이에요. 정의에서 앞에서 했죠? 상태 방정식 DT분의 DXT 얘를 우리가 X 위에 점 찍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DT분의 D가 뭐예요? 미분이죠. DT분의 DXT라는 것은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에요. 는 AX 시스템 행렬 플러스 BU 복은 BUT 혹은 BRT에서 제어 행렬 이렇게 하는데 요 놈을 정리하면은 보면 상태 천위 방정식이라는 것은 XT예요. 행렬이 아니고 방정식이 XT입니다. XT예요. 는 파이 T의 X0 플러스 파이 T가 뭐예요? 파이 T가 상태 천위 행렬이라는 겁니다. 상태 천위 행렬. 상태 천위 방정식은 파이 T의 X0 플러스 0을 시간에 0을 가했던 그 순간이에요. 0 플러스라는 것은 t에 0을 가한 그 순간이에요. x에 0 플러스 인티그랄 0에서 t에서 t까지 적분하는데 파이에 t 마이너스 타우 b u 타우 d 타우 해서 이 상태 천위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태 천위 방정식의 형태 있죠. 요것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 상태 천위 방정식에서 다시 파이 t는 상태 천위 행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x0을 곱하고 t에 0일 때 x를 곱하고 더하기 파이의 t 타우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b u 타우 d 타우를 적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요 식 형태 기억을 해주시고, 상태 천위 방정식에 대해서는 요 놈만 정도만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제목이 상태 천위 행렬이에요. 상태 천위 행렬은 우리가 파이 t라고 해요. 파이 t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si-a에 마이너스 1선에서 영라플러스 변환을 합니다. 지금 유도 과정은 제가 생략했는데요. 이거 유도 과정까지 해서 지금 제가 유도 과정 대충 써놨죠.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 유도 과정까지 공부하면은 자격증 공부 못해요. 그 대학교나 혹은 대학원 가서 제어공학 그냥 지대로 깊이 공부하실 때 하시고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요 결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라플러스 si-a예요.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si-a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던 특성 방정식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si-a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si는 우리가 s의 단위 행렬인데 2가 2 곱하기 2 행렬이면 s0 0s고요. 만약 3 곱하기 3 행렬이라면 sss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SI라는 것은 이런 단위 행렬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요? SI에다가
A가 뭐예요? 앞에서 했던 시스템 행렬 있죠? 앞에서 구했던 거 시스템 행렬, 제어 행렬 중에서 시스템 행렬 A 그거예요. 그래서 SIS의 단위 행렬에서 시스템 행렬을 빼면 그것이 특성 방정식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목적인 상태 천위 행렬은 SI-A에서 마이너스의 역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결과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나와요. 상태 천위 행렬에 성질이 있습니다. 상태 천위 행렬 파이의 성질이 있는데, 일단 파이에 t에다가 0을 대입하잖아요. 0을 대입하면은 i가 나옵니다. 시간이 0일 때 상태 천위 행렬은 i, 즉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단위 행렬이요. 그 다음에 파이의 마이너스 1승의 t는 마이너스 1승은 t에다 갖다 붙여요. 파이의 마이너스 t고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와 같다. 요 성질이에요. 성질이기 때문에 요것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의 t2-t1 곱하기 파이의 t1-t0는 뭐 파이의 t2-t0,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t1을 없애고 t2-t1 곱하기 t1-t0는 t1을 없애고 t2-t0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t의 k승은 k를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k를 안에 집어넣어서 파이의 kt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천위 행렬의 성질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Z 변화네요. Z 변화.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하고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있죠. 라플라스 변환하고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한결 수월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은 어떤 곳에 썼냐면은 우리가 선형적이고 약간 규칙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썼는데 반해 Z 변환은 우리가 비선형적이고 또 불규칙한 거예요. 불규칙한 거. 이래서 우리가 이산 시스템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산 시스템 이런 것들 좀 불규칙적인 뭐 여기서 수학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Z 변환을 우리가 이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 시스템 혹은 차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요. 이산 시스템에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는 연속인 제역에 선형인 제역에 이런 곳에 쓰고, 얘는 불연속인 비선형 혹은 불연속 시스템, 이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Z 변환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뭐였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의 f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를 한 것이 라플라스 변환이었는데, Z 변환은 뭐냐면은 Z 변환은 보세요. 똑같이 여기 시그마가 적분이 아니고 시그마요. K를 여기서는 뭐 K라 할 수도 있고요. 뭐 A라 할 수도 있고 B라 할 수도 있습니다. K를 0에서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데 여기는 적분으로 하는, 여기는 시그마로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FK. 여기 FT인데요. 여기는 FK라고 합니다. FK. 그 다음에 뭐다? 여기를 뭘 곱한다? Z에 마이너스 K를 곱해요. 0, 1, 2 이렇게 해서 시그마고요. 요까지 거의 똑같죠. 맞죠? 적분 대신에 시그마를 하고 여기에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대신에 Z에 마이너스 K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할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할 경우는 없는데 이 수식 자체를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과 비슷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적분 대신에 시그마고 막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대신에 Z에 마이너스 K가 들어간다. 이런 수식이요. 예.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의 관계가 있는데 이 Z 변환에서는 복잡한 것까지는 못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과 Z 변환이 있는데 일단
가장 쉬운 델타 t 있죠. 델타 t. 우리가 얘를 ft로 볼게요. 이렇게 봅니다. 예. ft가 있고 라플라스 변환, 예, z 변환 이렇게 있습니다. ft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일단은 델타 t 얘가 얼마? 1이죠. 1입니다. 아, 1이 아니고 그 충격 함수 있죠. 면적이 1인 거 그걸 얘기합니다. 얘가 얼마냐면 s분의 1이 아이고 델타 t는 1입니다. 얘도 1이에요. 1. 예. 단위 충격 함수는 1이에요. 아시죠? 그 다음에 ut 있죠. ut 뭐 인디셜 함수예요. 얘는 얼마냐면 s분의 1입니다. s분의 1인데 z 변화는 있죠. 기본이 뭐냐면 z-1분의 z 얘가 기본이에요. z-1분의 z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기다 t가 있죠. t는 뭐다? s제곱분의 1이죠. s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까요? 얘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z-1의 제곱분의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곱한 것처럼 분모 여기에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익스파이언스 마이너스 있죠. 익스파이언스 마이너스 at. 얘는 뭐다? s 플러스 a분의 1이죠. 맞죠? 맞죠? 그럼 z 변화는 뭐냐면 여기 뭐 플러스에 2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z 마이너스 그거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에 이렇게 안 하고 요거 그대로 써요. z 마이너스 익스파이언스 마이너스 at분의 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 지금 4개만 있는데 4개 이상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은 z 변화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이런 거 있어. 여기에 z-2분의 z 이렇게 되면은 ut 자리 z-2분의 z 이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u의 et가 됩니다. u의 et. 그러니까 시간에 곱해진 거 있죠. 시간 앞에 곱해진 거 얘가 z 마이너스 얼마 요게 이렇게 붙는 겁니다. 혹시나 ut가 아니고 u의 2t, u의 3t다 그러면 z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z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 요 관계 시험에 이번 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z 변환과 라플라스 서로 비교, 그 다음에 시간 함수를 z 변환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라플라스와 달리 사인, 코사인 무슨 이런 우리 그 복소 추이 정리 이런 것까지 안 나오니까 요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라플라스 정리까지. 예. 그 다음에 S평면과 Z평면에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라플라스 그 평면과 Z평면의 대응 관계인데 보세요. 우리가 라플라스에서는 안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세요. S평면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Z평면인데 아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S평면은 요게 안정이고, 예. 그 다음에 요게 불안정, 요게 임계안정이죠. 여기 임계안정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인데, Z평면에서는 우리가 단위원을 그려요. 단위원을요. 예. 크기가 1인 단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 무슨 말이냐 보세요. Z평면이 있는데 S평면, Z평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똑같이 그렸습니다. 즉, 요 부분 있죠. 허수축이 단위원 있죠. 지금 111이에요. 111인데 단위 원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주상. 그러니까 요 놈에서 우리가 요거 뭐예요? 임계안정이죠. 노란색 허수축상 임계안정인데 Z평면에서 노란색이 임계안정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정이 빨간색은 단위원 내부를 우리가 안정이라 그러고, 오른쪽 있죠? 요 놈을 바깥에 단위원 외부를 우리가 불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사상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왼쪽은 단위원 내부로 사상되고 허수축은 단위 원주 상으로 사상되고 오른쪽은 뭐다? 단위원 외부로 사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우리가 이렇게 했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초기값 정리. 초기값 정리. 보세요. 초기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가 있는데, 이거 있죠. 뭐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책이 저희 책에서 바르게 됐었는데, 이게 뭐 타교재에서 이게 굉장히 식이 잘못된 거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지금 초기치 정리해서 보세요. 라플라스는 이렇게 돼요. 초기값 정리 얼마? 리미트 S가 초기값은 무한대로 갈 때 SFS죠. FS입니다. 그러면 Z는 리미트 보세요. Z가 얘가 뭐로 갔어요? 똑같이 무한대로 갈 때 FZ요. 즉 여기에 S가 없어요. 예. 근데 시중에 많은 책에서 혹시 여기 S가 있다고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S 없는 겁니다. 없어요. 요거 S 있는 거 초기값에서 S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S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S가 있지만 Z 변환에서 초기값에서는 S가 없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치 정리는 얘는 얼마?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최종값 얼마? SFS인데 여기는 보세요. Z가 얼마로 가요? Z가 0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얼마? 1로 갑니다. 1로. 예, Z는 1로 갑니다. 1로. 그리고 얼마? 1-Z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종값 정리, 초기값 정리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라플라스 변환과 비교해서 해주시고요. 여기는 S가 아니고 Z가 안 붙어요. S가 아니고 Z죠. Z가 안 붙습니다. Z 변환에서는. 라플라스 그 변환에서는 S가 붙고 Z 변환에서는 Z가 붙지 않는다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FZ, FZ 빠졌죠. 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번 장에서 하는 것 중에서, 예. 뭐 시간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가제어, 가관측 있습니다. 가제어, 가관측.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XT가, 이거 상태 방정식 이런 형태가 이렇게 돼요. A, XT, 플러스 B, RT, BUT. 의 꼴이고, 출력이 CXT다.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제어, 가관측은 어떻게 해요? 가짜로, 진짜가 아닌 가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가제어, 봤을 때 제어가 가능하냐, 제어가 불가능하냐를 살펴보고, 관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갔을 때 변하는 것을 관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방법인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 보면 행렬이 3개가 있습니다. A, B, C 3개가 있는데, 일단 가제어는 제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보세요. 행렬이 3개가 있는데, B 있죠, B. 예, B. 그 다음 뭐, AB, A 제곱 B가 행렬이에요. 행렬을 구해서 0이 아니면 가제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가관측은 뭐다? 세로로 행렬, 세로로. CA 제곱이 0이 아니면 CA 제곱이 0이 아니면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가제어, 가관측 얘는 보세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주어졌다면 A라는 행렬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A가 막 0, 1, 0, 1, 0, 1, 1, 1, 0 뭐 이렇게 A라는 행렬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3개 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B라는 행렬, 그 다음에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곱하고 A 제곱 행렬과 B를 곱해요. A 제곱 뭐예요? 요놈 곱하기 똑같이 0, 1, 0, 1, 0, 1, 1, 1, 0을 A의 제곱을 하는 겁니다. 구놈을 해서
곱하기 B행렬을 곱해요. 그것을 행렬을 최종 계산해서 0이 아니면 제외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과관측은 C와 그 다음에 CA와 CA제곱, A제곱한 거 있죠? CA제곱 곱해서 0이 아니면 최종 행렬의 결과가 0이 아니면 관측이 가능하다는 건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종류가 이 과관측 가지의 문제는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3가지 정도를 전부를 이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문제 이론 다 공부하시고 나서는 시험을 앞두고는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관연도 문제 풀 때 이 가지의 과관측 문제만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 이번 장 마지막에 가지의 과관측 문제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풀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시험을 칠 때 이 문제를 풀기에는 뭐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시험 칠 때는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가제요 과관측 문제만 따로 뽑아서 이 문제는 가제의 과관측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간략한 설명만 드리고 확인은 연습 문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장 상태공간법이니까 이런 어렵지만 문제풀이 또 들어가 보시면 또 그렇게 할만하실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